안녕하세요. 뇌를 운동시킬 까다로운 수수께끼는 어떤가요? 준비됐나요? 이걸 얼마나 빨리 풀 수 있을까요? 그레이스에게 아들 7명이 있고 그들 각각에게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레이스는 자녀가 총 몇 명인가요? 정답은 8명이에요. 아들 모두에게 같은 여동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 7명 플러스 여동생 1명은 아이 8명입니다. 이번 주말에 스티븐의 가족은 집을 비웠는데 스티븐이 저택 밖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어요. 수사관들에게는 3명의 주요 용의자가 있었어요. 모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집에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마야였지만 그녀는 결백하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아침에 집을 청소하고 오후에는 낮잠을 잤어요. 라고 수사관들에게 말했죠. 집사인 조는 저는 오후에 음식 재고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신문한 사람은 운전자인 제임스였어요. 그는 그날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전 사장님의 아이들을 가든 파티에 태워주는 길이었어요. 이들 중 누가 유죄라고 생각하세요? 제임스였어요. 그 주말에 가족들은 모두 집을 비웠기 때문에 그의 알리바이가 사실일 리가 없어요. 영어 단어 중에서 3글자 중 2글자를 떼어내도 같은 발음이 나는 글자는 뭘까요? BEE, B예요. 그거 좀 어려웠네요. 이 이미지들을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추측해보세요. 헐, 마지막 사진에 여자가 포크로 수프를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자일도 먹어지겠어요. 어느 느긋한 일요일 오후 친구 7명이 쇼핑몰에 가기로 했어요. 에스미, 에블린, 그리고 앨리스는 각각 커피 한 잔을 골랐고 에바, 엘라, 그리고 엠마는 시원한 탄산음료를 마시기로 했어요. 이 논리로 에스더가 커피와 탄산음료 중 어떤 걸 선택했는지 알아내실 수 있겠나요? 에스더는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비밀은 소녀들의 이름에 있어요. 에스미, 에블리, 앨리스, 그리고 에스더는 모두 커피라는 단어처럼 이름에 이가 2개 있어요. 바구니에는 배가 4개, 방에는 사람이 4명 있었어요. 한 사람당 배 하나씩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바구니에는 여전히 배 1개가 남아 있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마지막 사람이 바구니를 배가 들어있는 채로 가져갔어요. 메리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녀는 스파에서 편안한 하루를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마사지를 받는 동안 메리는 졸았어요. 깨어났을 때 지갑에 있던 돈이 없어졌어요. 메리에게는 3명의 용의자가 있어요. 계산원인 에리카는 저는 뒤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하고 주장했고 마사지사인 캐서린은 오일을 좀 더 가지러 가게 뒤로 갔었어요 했어요. 마지막 사람은 다른 손님이었던 모니카였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예약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누가 범인인지 알 수 있으시겠어요? 도둑은 캐서린이에요. 메리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그녀의 물건을 가져간 게 틀림없어요. 5일 뒤에 숨은 돈을 보세요. 미용실 예약을 해서 갈라진 끝을 다듬어야 할 시간이에요.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서는 마을에 여러분의 머리를 자를 수 있는 미용사가 이 남자 아니면 이 여자 둘뿐이에요. 누굴 골라야 할까요? 물론 이 여자죠. 마을에 미용사가 2명만 있다면 그건 서로가 서로의 머리를 잘라준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의 머리를 자른 것으로 보아 남자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장딱이 이 오두막 위에 알을 낳으면 어느 방향으로 굴러갈까요? 아하! 장딱은 알을 낳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도 굴러가지 않아요. 비싼 피부관리 가게의 점주가 누군가가 자기의 가게를 털었다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는 범인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CCTV 영상을 보면 강도 사건 당시 가게에 손님이 3명 있었어요. 경찰관들은 그들 각각을 신문했어요. 마이클은 반려동물에게 줄 물건들을 사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두 번째 용의자인 카일라는 연고와 알로에베라 젤을 찾고 있었어요. 마지막 사람인 레이첼은 신문관들에게 로션을 찾느라 바빴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하는지 알 수 있나요? 마이클이 범인이에요. 피부관리 매장에서는 반려동물 용품을 팔지 않아요. 피터는 많은 값비싼 보석들을 소유한 부자예요. 어느 날 일어났는데 모든 걸 도둑 맞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사립탐정을 불렀어요. 피터의 아내 칼라가 제일 처음으로 신문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라고 그녀가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몇 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했던 가정부 비앙카는 집에 없었어요. 그녀는 전 차고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마지막 용의자는 집의 주방장인 바브였어요. 저는 가족을 위해 점심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녀가 형사에게 말했죠. 누가 보석을 훔쳤는지 알 수 있으시겠어요? 당연하게도 바보였어요. 그녀는 점심을 요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범죄는 밤에 일어났어요. 한 남자가 고층 건물 80층에 살고 있었어요. 비 오는 날 그는 엘리베이터를 끝까지 타고 올라가요. 하지만 화창한 날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의 반 정도만 가고 나머지 부분은 계단을 이용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알고 보니 그 남자가 키가 작아서 그런 거였어요. 보통 40층 버튼까지만 닿을 수 있어요. 하지만 비 오는 날은 우산 손잡이의 도움으로 80층 버튼을 누를 수 있었던 거예요. 우와, 천재네요. 비 오는 날 미란다는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어요. 어느 순간에 그녀가 화장실에 갔었어요. 하지만 돌아왔을 때 한낮에 자기 집에서 핸드폰과 돈을 도둑 맞았다는 걸 알아차리게 됐어요. 그 당시 집에는 3사람이 있었어요. 그녀의 여동생 베스는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어제 늦게 잤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자고 있었어. 그녀의 또 다른 여동생인 애나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난 밤에 향기가 나는 난초가 피는 걸 보고 있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란다의 남자친구인 조씨가 있었어요. 방금 점심 먹으러 집에 왔는데? 라고 말했어요. 어때요? 이 3명의 용의자 중에 누가 미란다의 돈과 휴대폰을 훔쳤나요? 당연히 안나가 범인이에요. 밤 향기가 나는 난초는 밤에만 피어요. 그래서 아마 몰래 들어가서 미란다가 없는 사이에 물건을 훔친 걸 거예요. 벤 삼촌의 농장은 끔찍한 폭우를 겪었고 15마리의 돼지를 제외한 모든 게 실종되어 찾을 수 없게 됐어요. 그럼 헛간에는 몇 마리의 돼지가 남아있을까요? (15마리라고) 하면 맞아요. 자, 이 집에는 중요한 방이 3개 있어요. 첫 번째는 희귀한 책들로 가득 찬 도서관이에요. 두 번째 방은 돈과 금더미가 보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방에는 값비싼 보석들로 가득 찬 상자들이 있어요. 화재 비상시 경찰은 어느 방부를 먼저 끄려고 할까요? 아무데도 안 끌 거예요. 경찰관들은 불과 싸우지 않아요. 그건 소방관들의 일이죠.
버지니아는 실수로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대신 남자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남자친구가 그걸 보는 게 싫었죠. 그래서 그녀는 남자친구가 자고 있는 동안 그의 노트북을 가져와서 메시지를 삭제하려고 했어요. 노트북의 잠금을 해제하려면 암호가 필요해요. 다행히도 힌트가 적힌 포스트잇이 있었어요. 히스토리 3, 뮤직 5, 북 2, 3, 1, 옐로우 1. 비밀번호는 뭘까요? 각각의 숫자는 버지니아가 해당 단어에서 선택해야 하는 글자를 나타내요. 히스토리에서 세 번째 글자는 S, 뮤직에서의 다섯 번째 글자는 C, 북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첫 번째는 O, 그리고 B예요. 그리고 옐로우의 첫 번째 글자는 Y. 비밀번호는 SCOOBY, 수쿠비예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이 모든 예리한 수수께끼를 푼 후에 머리가 맑아졌길 바래요. 그럼 다음에 봐요.